것입니다. 그래. 사랑하는 대통령 미쳤다! 바로 한경자 정부의 실체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밑에 사람 이 정부를 이러고도 믿으셔야 합니까? 이제 국민 여러분이 심판을 내리셔야 합니다. 저런 분을 위해서 일했냐는 지탄도 많이 받고 일요일 날은 항상 이제 들어올 거라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호텔에다 그냥 까만 저기 뭐야 그냥 봉지에다 그냥 몰랐을까요, 과연? 다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거겠죠. 다 공공연히 다 알고 있었으니까 대통령 통해서 선물도 전달받고 혼자 식사를 하시는 거를 좋아하신다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대통령 조리장의 증언, 청와대 관저의 비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신 것처럼 대통령의 청와대 삶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사람 가운데 대통령이 음식을 장만하는 조리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난 3년 4개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양식을 마련했던 한동훈 조리장. 그가 채널A와 여성동화 취재팀을 만나 자신이 보고 겪은 증언을 내놓았습니다. 그가 남긴 발언을 통해 박근혜 청와대가 어떻게 멍들어갔고 비틀어졌는지를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특집을 위해서 세 분 모셨습니다. 이명박 청와대에서 5년간 근무했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고요. 채널A 정책사회부 임도현 차장, 그리고 여성동화 김민경 편집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영상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 한상훈 전 조리장. 그가 과연 대통령을 그렇게 가까이서 모셨는데 왜 채널A 여성동화와 인터뷰를 하게 됐는지 그 결심 과정을 직접 듣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광화문을 거쳤는데 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박근혜는 퇴진하라! 지금 당장 퇴진하라! 와, 저 사람들이 이 추운데 왜 나왔을까? 자기 시간 뺏겨가면서 멀리서 나온 이유가 뭘까?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한 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제가 좀 마음이 좀 안 좋았죠. 어떻게 보면. 밖에서 저 지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너 박 대통령 식사를 해줬나 안 좋게 보고 막 어떤 사람은 옆에서 욕까지 하고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그냥 요리사로서 제가 모셨던 대통령이 좀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아서 제가 어디 가도 저 대통령님을 모셨다. 내가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청와대에서 이렇게 보면은 광화문에 집회하는 소리가 청와대까지 다 들리거든요. 이게 민심이구나. 촛불 민심에 저도 마음이 조금 흔들렸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난 2달 가까이 우리 촛불 민심은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분명히 전했습니다. 지금 조리장 얘기한 것처럼 박정하 대변인, 네. 광화문 네거리 함성 그리고 시위의 요구가 청와대까지 전달이 다 되나 보죠? 소리 들립니까? 되죠. 특히나 이번 집회 같은 경우는 전 인근 100m까지 허용이 됐었기 때문에 네. 그 지점에서 사실은 본관이나 관저까지는 직선거리 한 200~300m밖에 안 됩니다. 이게 충분히 들리죠. 지난번 2008년 쇠고기 파동 때 제가 안에 있었는데요. 그때도 그때는 광화문까지가 허용이 됐었는데 웅성웅성하면서 하는 소리들이 다 들렸습니다.
자, 한동훈 조리장 스스로 우연히 지나갔던 광화문 지역에서의 촛불 민심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이 흔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자, 김민경 편집장 나오셨는데 직접 만나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조리장 어떤 분이셨습니까? 화면 보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솔직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한 옆집 아저씨 같은 모습이었는데 이력 같은 거를 봤을 때는 계속 좀 새로운 일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분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호텔에서도 실력을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선배가 좀 새로운 일을 해보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했을 때 무슨 일인지 물어보지 않고 바로 해보겠다라고 해서 청와대에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네, 2008년부터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첫 해부터 청와대에서 이제 양식을 담당하는 조리장으로 일했는데요. 근데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만 이 한동훈 조리장의 어머니도 대통령의 음식을 만든 적이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0월에 이미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분의 그 어머니가 강원도에서 식당을 하셨었고, 네. 그 당시에 그 백담사에 와 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식사를 좀 맡아서 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장면 1989년 이후부터 전두환 이순자 부부 두 전직 대통령 부부가 백담사로 이른바 유배를 가게 된 상황이었는데 한상훈 전 조리장의 모친도 이 두 분을 위해 식사를 해준 적이 있다. 참 기묘한 인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김도현 부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인터뷰를 통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 청와대에서 보고 겪은 것을 말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네, 그렇습니다. 보안 서약서도 쓴다면서요. 실제로 썼다면서요. 예. 그 본인이 보안 서약서도 쓰고 기밀 유지에 대한 그 책임을 상당히 많이 걱정을 했는데 네. 저도 과거에 청와대 출입 기자로 한 2년 정도 일을 해봤는데 그 당시에 들어가기 전에 친인척에 대해서 그 조사를 하고 신변 그 검사했던 거를 한 2주 이상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안 서약서 쓴 것보다는 사실은 이분이 보안 서약서를 쓰고 기밀 유지에 대한 것 때문에 혹시 청와대로부터 보복을 받지 않을까에 대한 사실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어떻게 보면 청와대의 가장 중요한 그 기밀을 외부인에게 넘긴 당사자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따라서 네. 이 이후에 만일에 청와대 측에서 한상훈 조리장의 용기 있는 증언에 대해서 외압을 넣거나 만약 보복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더욱더 안 될 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국민들이 이분의 용기 있는 증언 또 어떻게 보면 양심 고백인데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켜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지금 날짜를 보면 올해 6월이거든요. 떠날 때 쓴 것 같습니다. 박정화 대변인. 네. 청와대 근무하셨는데 떠날 때 역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를 발설하면 안 된다 약속했습니까? 행정처리상의 미스가 있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떠날 때는 보안각서를 쓴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정보보호 동의서 네. 이런 건 쓴 기억이 있습니다만 나올 때는 쓴 적이 없고요. 제 주변에도 사실은 물어봤더니 그 보안각서를 떠날 때 쓴 직원들은 없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은 올 여름에 청와대를 떠난 한상훈 조리장 현재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분은 요리에 거의 인생을 다 바친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서초동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요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취재진이 워낙 많이 몰려 있어서 네. 식당에 손님은 없고 기자들만 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지금 보시는 저 장면, 그러니까 지금은 글쎄 워낙 막중한 사실을 알게 됐고 그것 때문에 여러 곳에서 문의가 오기 때문에 경영하고 일하고 있는 레스토랑에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분을 저희가 채널 A와 여성동화 취재팀이 만나서 솔직한 고백을 다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최순실 씨의 존재죠. 역시 핵심은 그가 과연 비선 실세였는지 그의 존재를 정말 김기춘 실장의 말처럼 아무도 몰랐었는지 이분 얘기 들으면 좀 다릅니다. 다 알았다는 겁니다.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알게 된 시점은 모르겠어요. 근데 다 공공연히 최순실이다 다 알고 있었으니까 최순실이가 여기 다 아우르는 사람이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겠어요? 옆에서 다 짐작으로 그렇다. 청문회라든지 경호실장도 보면 외부인은 없었고 우리 모르는 사실이다 이렇게 몰랐을까요 과연? 다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거겠죠. 아니 박근혜 후보 옆에 최순실이 있다는 건 몰랐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았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거는 몰랐고 그 옆에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지. 그걸 몰랐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최순실 씨를 정말 모릅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해보면 저하고 한 통화라도 한 일이 없을 겁니다. 난 그런 거 몰라요. 최순실
최순실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보고받은 일 없고 알지 못합니다. 만난 일도 없습니다. 통화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최순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이번에 타블렛 PC가 노출돼 알겠어요. 가지고 이때 박근혜 캠프 법률자문위원장이었죠? 네. 네. 그런 것이요. 자, 오디오 좀 틀어주세요.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는 재산 취득 경위 및 김기춘 문광희 국감자료 법률자문위원장 앞에서 있었던 한나라당 후보 검증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최순실을 몰랐다?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이제 보니까 뭐 제가 못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순실이를 알지는 못합니다. 자, 몰랐을까요, 과연? 다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거겠죠. 자, 한상훈 조리장 얘기를 들어보면요. 자, 관저에서 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관저에 오는 손님을 좀 알게 될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알았을 것 같다. 김기춘 시장도 알 걸로 뭐 짐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머무는 또 특히 일을 많이 했는데 갔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오히려 네. 본관 사무실보다 관저에서 더 많이 업무를 보셨던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김기춘 실장이 관저를 여러 번 가셨을 거로 추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후보 청문회뿐만 아니라 중간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정윤회 문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권력설 1위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김기춘 실장 당신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적혀 있었기 때문에 저 김기춘 실장님 같이 이렇게 정교한 분께서 네. 그걸 확인해 보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상훈 조리장 이제 청와대를 떠났습니다만 청와대 경호실이 아니라 비서실 소속이잖아요. 네. 비서실장이었던 김기춘 실장이 과연 그런 관저에서 벌어진 일을 얼마나 파악했을지 아직 100%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한상훈 전 조리장 채널A와 여성동화 취재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왜 최순실을 안다고 얘기했을까? 직접 마주쳤다는 겁니다. 역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일요일마다 들어온 거는 맞고요. 이번 정부 초부터 들어온 거는 맞고요. 작년에 정년에 문건 파동 때 한동안 자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임기 초에 들어와서 까지도 들어왔죠. 근무하시는 동안 봤을 때는 최순실은 계속 왔었고 안 온 거는 정윤회 문건. 예, 그때 좀 한 몇 개월 정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좀 잠잠해져서 또 들어온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거기 계시는 동안 마지막까지 최순실이 왔다고 보시는 이유는? 저희가 일요일만 되면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마음의 준비를. 그래서 이제 주방으로 연락이 오죠. 네. 그분 오신다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뭐 평상시에는 뭐 대통령직 한 분만 이렇게 준비를 하지만 또 이제 오면 또 사람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더 저희가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최순실 씨는 항상 일요일 그 시간대 맞춰서 그렇게 일요일과 이제 무슨 뭐 어디 해외 순방을 간다든지 하면 이제 그 전날 정도에 이제 들어와서 특별한 뭐 있으면은 그렇게 들어온 걸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그 내실 안에 이제 화장실을 사용을 하는데 화장실 가다가 한두 번 정도 마주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내실에서도 항상 무슨 신문지를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저를 딱 마주치자마자 가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두 번 마주치니까 얼마 안 있다가 문을 폐쇄를 시켜버리더라고요. 보통 들어오는 시간이 한 4, 5시쯤 들어와서 이제 들어오면은 3인방이라고 그러죠. 보통 한 7시쯤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식사가 6시에 들어가면 대통령 식사는 이제 가족 식당에서 드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 저희가 이제 간식을 또 준비해주고 그래서 대통령이 같이 뭐 회의를 하지 않았다고 제가 짐작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김밥을 이제 한 줄 정도랑 같이 이렇게 먹고 이제 한 두세 줄을 항상 싸달라고 했죠. 메뉴는 주로 스키야키. 예.
뭐 음식 투정하는 사람들은 투정 없었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김밥 사갔던 게 정유라 주려고 가져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처음에 저기 광화문 뒤에 과일떡이 있거든. 처음 먹어보니까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 10번만 먹어봐. 질려. 그래서 직접 사라고. 그랬죠. 항상 그러니까 기본 준비해놔. 단무지, 우엉, 소세지, 뭐야 그거 햄. 그 세 가지 준비하고 있는 거에다가 이제. 그럼 어디다 싸줘요? 호일. 호일에다가 그냥 까만 그냥 봉지에다 그냥. 자, 지금 얘기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최순실 씨 청와대 관저에서 한상훈 조리장과 2번 마주쳤다. 근데 다 신문으로 얼굴 가렸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본인도 본인이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비선실세로서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아무리 청와대 관저에 있는 사람이지만 이런 그 조리장이나 청소하시는 분들 또는 경호 인력들한테 자기가 들키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얼굴을 가렸는데 나중에 아예 문을 잠가버려서 이 조리장이 화장실 갈 때는 저 주방에서 문을 열고 내실에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가리는 바람에 다른 통로를 이용해서 돌아서 가야 했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거죠. 나는 비밀스러운 존재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날 보면 안 되니까. 어쩌면 관저의 조리장이 그 비밀 서약서를 써야 했던 것, 보안각서도 혹시 저런 것 때문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저럴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관저라는 게 뭐 다른 공간하고 달리 특히나 더 사생활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조리장이나 이 직원들한테는요. 자, 매주 일요일만 되면 그분이 온다고 얘기했거든요. 저 김민경 편집장님. 자, 이 최순실 씨의 존재를 뭐 알게 되면서 준비도 하고 그랬는데 이 직접 만나본 조리장은 최순실 씨에 대해서 좀 어떻게 얘기를 하던가요? 글쎄요. 그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이렇게 잠깐 마주쳤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특별한 인상은 없었던 것 같고 그 대신에 뭘 자꾸 요구를 하니까 대통령은 사실 그다지 까다로운 식성도 아니고 요구한 게 없었는데 오히려 최순실 씨가 들어와서 김밥을 싸달라, 스키야키를 해라, 뭐 그다음에 그 회의 때문에 일요일 근무도 늦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최순실 사태가 벌어지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뭘 했나 이런 회의에 좀 많이 빠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건 지금 이 한상훈 조리장의 증언을 들어보면 매주 일요일 날 왔다. 그리고 임기 초부터 자신이 그만둔 올 여름까지 계속 왔다고 얘기하거든요. 뭐 물론 출국 전에 대통령 순방 전에도 왔다고 하지만 왜 일요일입니까? 일요일이 좀 관저의 사람이 좀 적은가요? 글쎄요, 뭐 그전하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본관이나 일반 비서동은 일요일이 적을 수 있지만 오히려 일요일이 더 많은 가족들이 모이기 때문에 많을 수 있는데 뭐 이해는 쉽진 않아요. 오히려 그 일반적으로 다른 그 정문부터 이렇게 출입할 때 다른 직원들이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요일을 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청와대 쭉 들어가게 되면은 그 평일에는 굉장히 그 왕래하는 사람도 많고 하지만은 일요일이나 토요일 같은 경우는 그 수가 훨씬 적어지죠.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관저라기보다는 청와대 본관이 있는 그 앞길 철책이 있고, 자, 정문 너머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위민 3관을 보고 계시는 비서실장, 수석비서관이 일하는 곳이고 연풍문이라고 해서 통상전 직원들이나 접견객들이 이제 이용하는 문이고 저 앞에 보이는 데가 이제 경호실에서 쓰는 경호동이고 이게 11문 정문입니다. 저 멀리 이제 본관이 보이는 거군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최순실 씨가 일요일마다 찾아온 거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올 때마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데리고 배석을 시켜놓고 회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한 주를 앞두고 문고리 3인방을 데리고 우두머리 노릇을 하면서 미리 대통령의 그 주의 일정이나 주요 업무를 조정 내지는 회의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한 주의 일정을 대통령이 좀 따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차원에서 일요일에 찾아온 것으로 좀 전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요일 날 이 일을 하는 것은 비서실장 아닙니까? 그렇죠. 뭐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그 정치권이나 청와대가 일요일은 평일처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월요일부터 이제 수석비서관 회의가 있고 이어져 있는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주의 전체 상황을 보고 그동안에 이제 국정 상황에 대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일요일날 보통의 경우 오전이나 오후에서 그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하고 나머지 직원들도 토요일은 더러 이제
반쯤은 쉽니다만은 일요일은 대부분 다 출근해 있는 상황이 과거 정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이제 보면 이 조리장과 2번 마주쳤다. 그리고 신문으로 가렸다. 그 다음부터는 아예 조리장이나 다른 직원들이 최순실 씨를 보지 못하도록 아예 문을 만들어서 회의 중이라 딱 써보셨다고 얘기하거든요. 결국 비선의 존재를 스스로 인지했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2년 전 이맘때 정윤회 문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라가 흔들렸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그 직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선은 없다. 왜들 이러시냐고 했습니다. 그 말 듣겠습니다. 비선이니 숨은 실세가 있는 것 같이 보도를 하면서 의혹이 있는 것 같이 몰아가고 있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서 유출을 누가 어떤 의도로 해서 이렇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속히 밝혀야 합니다.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해서 명명백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년 전에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 검찰은 그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검찰이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에서 결국 최종 수사 결과 발표했죠? 오늘 특검으로 이제 자료까지 다 넘겼는데요. 거기서 좀 유의미한 것은 물론 뭐 정호성과 최순실의 통화 내용이나 뭐 문자는 1000개가 넘었는데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이 올해 들어서도 최순실에게 넘어간 자료가 6건이 있다. 그래서 뭐냐면 채널A가 사실 최근에 단독 보도했던 것이 최순실이 원래는 정권 초기에만 들락날락했다는 것이 대통령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상훈 조리장의 증언을 보면 자신이 6월 말에 나올 때까지 들락날락했다. 다시 말해서 9월에 유럽으로 독일로 떠나기 전까지 들락날락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검찰 수사 결과로도 올해 넘어간 자료가 6건인데 이건 발표된 것만 6건이고 본인의 진술 또는 이제 지금까지 나온 정황 증거인데 사실은 특검에서 수사를 해보면 더 많은 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까지 최순실이 국정농단에 개입했다는 게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통령 일정 그동안 여성동화 첫 취재 이후에 공개가 다 됐습니다만 김경 편집장님 좀 이상합니다. 3인방 결국 식구란 것이 밥 같이 먹으면서 생각을 공유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시간대별로 정리해 놓은 걸 보면 글쎄 밥을 다 따로 먹고 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영선 행정관 등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게 일요일에 벌어지는 최순실의 일정표라고 볼 수 있겠는데 보통 이영선 행정관이 서울 시내 호텔인데요. 저게 사실은 그 신라 호텔로 알려져 있거든요. 신라 호텔로 서너 시에 가서 데리고 1시간쯤 뒤에 4, 5시에 청와대로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면 한상훈 조리장의 진술에 따르면 가장 먼저 이영선 행정관이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최순실은 3인방을 데리고 회의를 하고 그런데 이영선 행정관이 먼저 식사를 하는 이유는 자기가 먼저 식사를 끝내야 나중에 최순실 씨가 청와대를 나갈 때 데리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식사 순서는 이영선 행정관이 먼저고요. 자, 참 아이러니한 것이 사실은 저런 것이 확인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누군가 핵심적인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정말 의외의 곳에서 정보가 나왔습니다. 이제 식사를 준비해서 내놓고 그 빈 그릇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누가 언제 식사를 했고 얼마큼 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제 그 사실은 너무나 큰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 당도 그렇지만 이제 청와대도 안에서부터 양심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진실이 이제 하나씩 나오는 과정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식사하고 간식 먹고 김밥 싸가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시간대별로 정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계속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는 것처럼요. 3인방 회의를 하는데 대통령이 저곳에 없습니다. 저게 참 어떻게 된 일이죠? 3인방이 회의하는 동안 대통령 6시에 따로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건 뭐 이미 알려진 내용이고 그리고 나서 6시에서 7시 사이에 대통령 식사를 하고 나면 최순실이 그 뒤에 식사를 스키야키를 따로 달라고 해서 거의 1시간을 먹고요. 그 뒤에 우리가 아는 문고리 3인방이 사이가 안 좋아서 거의 정찬 수준으로 고기를 구워서 먹을 정도로 먹고 그러고 나면 10시 넘어서 한상훈 조리장은 퇴근하는데 저기에 드러나지 않은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라 호텔로 이영선 행정관이 최순실을 데리러 갔다는 건데요. 뭐냐면 최순실은 강남 신사동에서 거주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직접 강남에서 청와대까지 들어오는 것이 만일 꼬리가 밟히면 충분히 자신이 국정농단했다는 것을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청와대에서는 신라 호텔까지 가고
본인은 강남에서 신라호텔까지 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정 그 거리를 세탁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동선 세탁쯤 되는 거군요. 네. 어쩌면 뭐 확인 저희가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순실 씨는 신라호텔에서 이영선 행정관의 차를 타는 순간 휴대전화를 껐을 수도 있겠네요.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김밥이며 간식이며 뭐 글쎄요. 김미경 편집장님. 네. 일요일 저녁 최순실의 메뉴는 스키야키였다. 참 특이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스키야키가 사실은 굉장히 고급 요리고요. 네. 제가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받은 인상은 그 최순실 씨가 점점 좀 대담한 행적을 벌였다고 해야 될까요? 네. 처음에는 신문지로 얼굴을 가리면서 좀 조심하는 모습이었는데 나중에는 그 출입문을 네. 아예 막도록 요청을 해서 아마 좀 막아버린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처음에는 호텔에서 이렇게 픽업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청와대 근처까지 네. 와서 바로 이제 들어왔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광화문 지역의 한 김밥집입니다. 저것이 왜 지금 뉴스의 중심에 서 있는지, 뭐 그것은 처음에 김밥 좀 달라, 간식 달라 했을 때 청와대 조리장이나 조리사들이 뭐 이런 것까지 시켜라고 생각했던 건 아닌가요? 이곳에서 사다 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저 현장에 가서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김밥을 주문했는지 들어봤는데 네. 그 내용을 종업원이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청와대에서 주문이 오니, 배달 주문이 오니 네, 뭐 그렇습니다. 당연히 기억이 날 법한데요. 자, 그럼 김밥집 직원, 과연 청와대에서 배달을 시켜 먹을 때는 뭐가 다를까? 우리 집에서 그냥 전화번호 누르고 아파트 동호수 알려주잖아요. 청와대에서 하는 김밥 주문, 이랬습니다. 소개합니다. 그러면 직접 가져다 주세요. 전화가 와서 청와대인데 이러고 전화 온 거예요? 청와대에서 그 대답을 신청을 하고 들어올 때도 뭐뭐뭐를 하지 마라. 근데 싣고 올 때 내가 여기 쓰는 거 보고라든지 뭐 본인이 누구라든 신분증이라든지 다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서류를 가져오라. 뭐 실제 그런가요? 글쎄, 뭐 가끔 그 청와대에서도 비서동에서는 좀 뭐 간식 같은 거 시켜 먹는 적도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때는 그 소위 우리가 뭐 직원들끼리 네. 사다리 탄다고 하죠. 그러니까 네. 돈을 객출해서 먹는데 아마 그 사업자 등록증이나 이런 서류를 요구한 거는 경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 최순실 등등 먹었던 모든 비용이 사실은 청와대 경비로 처리되어야 했기 때문에 저런 서류가 필요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 자, 헌법재판소 다 근처에 있는 종로구의 한 고지대 저희가 오늘 촬영한 것입니다. 저곳 관저에서 벌어진 일들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머무는 숙소입니다. 저희는 이제 대통령 숙소에서 잠을 자고 본관에서 업무를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 업무도 이 관저에서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벌어진 은밀한 일들, 한상훈 조리장 얘기를 조금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안에 관저 내부를 리모델링을 새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쪽으로는 저희가 들어가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뭐 파우더룸이 어딘지 공사할 때 한번 본 적 있죠. 그때 원래 2월 25일 날 대통령의 관저로 어쨌든 취임하고 이제 바로 이제 관저로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한 3월 5일 정도로 생각이 돼요. 한 열 동안 리모델링 공사가 되기 때문에 관저 주방에서 문만 딱 열면은 그냥 대통령 내실이에요. MB 때는 들어가면 뭐 이발소도 있고 저기 영부인 위한 미용실도 있고 뭐 그런데 이번 정부는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죠. 그 원래 내실이었는데 그 내실로 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딱 열면 이제 복도예요. 그 문에 우리가 주방에서 하는 얘기가 다 같이 목소리 듣고 온 사람들 안에 다 들려요. 회의하는 데서. 그래서 항상 회의할 때는 조용히 하라는 의미로 회의 중 이게 팻말이 있어요. 안에서 문 열면은 이 문에다 붙이는 거예요. 회의 중. 문 열고 바로 옆에. 식당이고 여기는 안에 내실이에요. 이제 거기 가까운 게 뭐냐면 대식당하고 거기가 가깝기 때문에 손님들 오면은 화장실 쓰라고 이제 거기가 이제. 미용사 들어왔던 것도 좀 화제가 됐었는데 그거 알고 계셨어요? 미용사 그날 들어왔다는 거. 저는 몰라요, 뭐. 저희 셰프들이 다니는 분하고 그 미용사나 이런 분들이 다니는 분이 틀려요. 저희는 거의 직원이잖아요. 직원 출입구가 따로 있고 외부 손님은 외부 손님 다니는 그
큰 문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렇죠.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뭐 문이 여러 개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냥 그 언론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요. 인수문이라고 한자가 써진 관저의 큰 정문은 저희가 네, 본 적이 네. 있거든요. 자, 드물게 공개되는 대통령 관저의 모습인데 박정화 대변인, 네. 저희가 청와대 얘기잖아요. 네네. 저기가 지금 보시는 게 관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수문이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인수문이 있고 저게 통상 그 보통의 직원들이나 아니면 저 수행원들이 그 쓰는 문이 인수문이고요. 그 인수문 옆에는 바로 이제 경호 데스크가 있어서 체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좀 전에 이제 화살표 방향으로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최순실 씨는 저렇게 들어갔겠네요. 최순실 씨는 인수문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렇죠. 나머지 분 저기 뭐 미용사나 이런 사람들도 인수문을 통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 이제 관저다 보니까 가사 관련한 직원들이 많았을 네.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그 아까 화살표로 나오는 것처럼 거기가 이제 주방의 위치인데 그 주방을 들어가는 네. 그 통로가 있고 그 지하를 통해서 네. 그 전에 한번 여러분들 많이 보셨지만은 의무실로 통하는 네. 그런 계단을 통해 통로를 통해서 도보로 정문으로 나가는 그런 출입구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도 물론 경호 게이트가 있고 그 엑스레이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통 이제 리모델링 하는 바람에 그리고 문이 생기는 바람에 여러 가지 그 내부의 구조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임도현 부장께 네.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아예 문을 막아버린 거군요. 이제 화장실 가다 마주치는 거, 아까 왜 신문지로 얼굴 가렸다는 네, 얘기 저희가 그렇습니다.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구조를 저희가 좀 그 소개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한상훈 조리장도 문이 막혀서 저 밑으로 갔다. 네. 화장실 할 때 저 밑으로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마 지금 박정화 전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지하 통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 예, 사이 주방이 네.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지금 끊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방이 있고 저거는 그 옆에 있는 대식당이 있는데 그 큰 행사 내지 이런 걸 준비하기 위한 거고 저 안쪽으로 쭉 복도를 따라 들어서 이제 내실 쪽으로 가면은 작은 주방이 있어서 아마 네. 조리장께서는 저 작은 주방을 많이 이용했을 거고 거기 있는 화장실을 썼을 거라 추정이 됩니다. 그 부분을 아마 그 막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소접견실이라는 것이 이제 주방에서 말하면 목소리가 크니까 복도 건너편에 있는 소접견실에서 3인방과 최순실 씨가 회의하는데 소리가 다 들린다. 또 복도에서 저렇게 마주칠 때가 있으니까 아예 막아버리는 공사를 했다는 거군요. 네, 재밌는 게 저 소적견실에서 3인방이 회의했고 네. 대통령 식사했는데 저 때 이 한상훈 조리장이 원래 성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성악 아마 전공자세요? 인터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네. 목소리가 크게 울리면 저 가로막았다는 문을 열면서 인터뷰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영선 행정관이 네. 한상훈 조리장에게 형이라고 호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열면서 입을 이렇게 가리면서 형 조용히 좀 해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저 문틈으로 바로 그 응접실 있죠. 응접실까지 회의하는 장소까지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직접 문을 열고 조용히 하라고 말할 정도로 소리가 다 들렸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아, 성악 전공한다. 그러니까 나처럼 목소리가 굵은 사람은 한 게 좀 뭐 바리톤이나 베이스나 그랬을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군요. 자, 그럼 한상훈 조리장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과연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던 그 순간에 우리 대통령은 무엇을 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1시간 한 걸로 기억을 하는군요. 12시에 음식을 냈고 1시에 빈 그릇이 나왔다는 겁니다. 한상훈 전 조리장의 이야기를 통해 역시 또 4월 16일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보통 근무를 하실 때는 대통령을 뭐 보시는 경우는 몇 번이나 되시는지 뭐 일주일에 놓고 봐요. 뉴스에서 더 많이 보죠. 관저에서는 거의 볼 일은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추가적인 수습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회견을 보면서라고 하는데요.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실 동안 대통령을 직접 대면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대면을 하십니까? 일주일에 꼭 한 번씩 하는 것은 아니고 일이 있을 때는 뭐 일주일에 2번도 되고 또 뭐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뵙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실장으로서 대통령을 가장 자주 뵙는 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뭐 비교적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의 4월 16일 날 우리 비서실장님은 대통령과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중앙대책본부에 가실 때 제가 수행해가 청와대에서 못 뵀습니까?
청와대에서는 그날 뵌 일이 없고. 어쨌든 제가 아는 거는 12시에 밥이 들어갔다는 건 확실해요. 거의 이제 1시간을 보거든요, 내가. 12시쯤 들어가면 이제 상위 1시쯤 정도로 해서 이제 나오죠. 그렇죠. 어느 정도의 그런 시스템이 생겨서 반찬이라든지 밥이라든지 항상 기록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세세한 얘기를 누구보다도 이 가족분들이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그 스크린도 설치해서 원인 규명도 확실하게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엄벌에 처할 겁니다. 반드시. 이제 평복항 방문할 때 이제 저희 조리사가 이제 같이 실장을 나가죠. 이동 중에 드시는 경우가 많죠. 지방으로 가시면. 자, 김민경 편집장님, 저 이동할 때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팽목항 갈 때 조리사도 같이 갔다. 실제 그런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네, 대부분 뭐 호텔에서 식사를 할 때도 조리장들이 직접 호텔에 가서 그쪽 주방을 써서 음식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동할 때는 항상 또 혼자 식사하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그 뭐 초밥이라든지 샌드위치 같은 거를 만들어서 차 안에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쌌다고 합니다. 임도현 부장,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나 대통령이 팽목항에 간 것은 이제 그 진도 앞바다도 직접 나가보고, 그다음에 진도 체육관에는 저 세월호 유가족 내지는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러 가는 곳인데 조리사가 동행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관행상 어떤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좀 미묘한 문제일 수도 있고 일면 뭐 이해가 가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대통령의 하루 일정이 어땠는지 한번 다시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오전 9시 반쯤에 성남공항에서 전용기를 이용해서 광주 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광주에서 진도 쪽으로 이동해서 해경 경비함을 타고 사고 해역으로 나갔습니다. 12시부터 오후 한 서너 시까지 둘러보고 나서 다시 진도에 있는 그 체육관, 당시 실종자 가족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4시 20분에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약 35분 정도 유가족들과 대화를 하고 이제 떠났는데 사실은 35분 있었던 것은 좀 아쉽죠. 좀 더 남아서 가족들 얘기를 들어보고 좀 대책을 마련해 줬어야 되는데 어쨌든 한 9시간 정도 외부에서 생활을 하면서 한 점심과 저녁 정도는 조리장이 해준 식사를 했을 것 같은데 한편에서는 저런 상황이라면 경비함에서 뭐 경비함 직원들과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유가족들,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면서 그 안에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도 좀 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셨다시피 이제 대통령이 이제 보통 그날 이제 서울에서 성남까지 자동차로 이동하고 성남에는 공군 비행장에서 광주로 전용기를 타고 갔고 거기서 다시 육로로 이동해서 배를 타고 뭐 일정이 굉장히 길었습니다만 글쎄요, 식사하는 것 때문에 조리사가 동행했다. 이게 보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글쎄 대통령의 습성 때문인지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글쎄 뭐 습성에 더 가깝지 않나 싶고요. 그전 그 과거 정부를 유추해 보면은 지방 출장은 사실은 그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있기 때문에 당일 출장이 많고 현지에 가면은 현지에 있는 관계자들과 식사 자리가 늘 있기 때문에 그 검식을 요하는 검식을 위해서 그 경호실 소속의 조리부장 정도가 쫓아가는데 검식이라면 미리 혹시 몰라서 먹어보는 걸 말하는 그러니까 뭐 청와대 따로 준비하는 음식이 아니라 현지 식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검식을 위한 경호실 소속의 조리부장이 그 쫓아가서 검식은 합니다만은 이렇게처럼 그 별도의 음식을 위해서 조리장이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라고 보겠습니다. 또 하나 좀 눈길이 가는 것이요.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 세월호가 침몰한 그날 당일 오찬 점심 식사를 역시 관저에서 혼자 했고 12시에 음식이 들어갔다 상이 1시쯤 나왔다 그러거든요. 대통령이 소식을 한다고 한상훈 조리장은 말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날 일정 그동안 이제 이 대통령이 혹시 뭐 시술 받느라 마취돼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 같네요. 시간대별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자, 오후에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한 당일 오후에 머리 손질을 하느라 미용사가
90분 머물었느니 아니면 청와대 말처럼 20분만 했느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건 깨어있긴 했었던 걸로 봐야 되는 것 같네요. 예, 이제 저 상태라면은 아마 오찬을 하고, 그리고 점심시간, 물론 이제 일부 보도에서는 12시쯤에 미용사가 왔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청와대는 3시 22분에 들어왔다고 밝혔거든요. 네. 뭐 그것을 인정한다 그러면은 오찬 이후에 한 3시부터 4시까지는 미용사하고 이제 메이크업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 이후에 중대본부를 방문했으니까 오후 시간은 어느 정도는 해명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또 하나. 자, 오늘 조리장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음식을 넣을 때, 그리고 다 먹은 음식을 갖고 나왔을 때 밥과 반찬을 다 무게를 잰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된 얘기죠? 이게 이명박 대통령 때는 없었던 일이고 그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는 그 영부인이 있어서 네. 특성이라든지 뭐 좋아하는 거 이런 거를 좀 미리 정보를 줄 수가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먹고 안 먹었는지를 조리장들이 좀 체크를 해서 그 다음 메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일일이 좀 체크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날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조리장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죠. 무게를 잰다, 측정한다. 그러니까 뭐 밥은 한 300g 남았다, 무슨 미역국은 한 200g 남았다 이런 거를 잘 기록했다가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그런 목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 같지만 전혀 없던 일이에요. 그런 거고 혹여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았었으니까 나중에 다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무슨 그 대통령의 체질을 검사해서 뭐 식단을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요. 어떤 연유로 저렇게 됐는지는 한번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그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금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직후부터 2년 반 동안 우리 국민들이 많이 궁금했던 사실인데요. 청와대 관저에서 일하는 조리장 그리고 많은 관저 직원들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역시 한상훈 조리장 얘기를 묶어봤습니다. 당일날 본관 집무실이 아니라 관저에 있는 집무실에서 직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말씀하시지 않았다. 뭐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집무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뭐 관저, 본관, 위민관 여러 곳에 있습니다만은 그 시간에 어느 집무실에 계셨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경호상 밝힐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통령 계시는 곳이 바로 대통령 집무실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관저라고 하면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쉬는 곳, 휴식을 취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건 당일날 관저에 계셨다고 하면 마치 쉬고 있었는 것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아예 관저에도 집무실이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아침에 일어나셔서 주무실 때까지가 근무 시간이고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집무를 하고 계시고 관저도 집무실의 일부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루 종일 근무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청와대에서 7시간 뭐 얘기 나왔을 때 초기 대처를 나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MB는 출퇴근이 정확한 사람이고 뭐 직장생활을 오래 해서 그래서 그렇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평소에는 그냥 뭐 일요일이건 뭐 평일이건 저기 비서관회의나 무슨 뭐 국무회의 외에 일정이 없을 때는 거의 뭐 관저에 계시니까 그래서 세월호 그날도 관저에 계셨기 때문에 그 말을 처음에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하죠. 국민들은 왜 평일에 출근 안 하고 관저에 있냐, 그 말을 못한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특사 들어갔으니까. 자,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은 모두 3곳이 있다고 청와대가 설명해 왔습니다. 뭐 본관도 있고 관저도 있고 또 비서관들이 근무하는 곳 3군데가 있는데 물론 어디서라도 대통령이 일하면 그건 집무실이 된다는 것 말은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출근을 잘 안 하고 재택근무를 계속했다. 뭐 그렇게 봐야 되는 거겠군요. 예. 이게 한상훈 조리장의 얘기를 정확히 전달하자면 이런 거였습니다.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은 평생 직장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퇴근에 개념이 없었다. 그래서 저 설명대로라면 처음에 관저에 있던 것이 부끄러워서 해명을 안 했다. 다시 말해서 관저에 있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것을 본인들도 아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해명을 하다 보니 대통령이 계신 곳이 집무실이고 관저에서도 집무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런 논리라면 사실은 청와대 출근할 필요 없이 삼성동 자택에서 사실 기고하면서 근무를 해도 되거든요. 네. 저것은 좀 논리가 궁색하고 따라서 그 시간에 관저에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초기에 의혹의 7시간 논란이 났을 때 해명을 못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화 대변인, 저 장면 지금 대통령이 이제 사인하고 있는 뭐 봉황과 몽화가 보이는데요. 네. 저게 본관인가요? 본관에 있는 집무실 벽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네. 본관 2층에 대통령이 저희들이 통상 그 대통령이 근무를 하실 거로 추정하고 이해하고 있는 본관 2층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게 청와대가 촬영해서 자료 영상으로 주니까 저희 채널 A 등 모든 방송사들이 저 장면을 자료 그림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통상 저기 대통령이 새로 이제 그 취임을 하시게 되면은 네. 저렇게 이제 사인하시는 모습, 전화하는 모습, 뭐 참모들과 회의하는 모습 이렇게 찍어서 그 각 언론사에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저것도 아마 초기로 추정이 되는데요. 초기에 그 집무실에서 전화하는 모습, 사인하는 모습을 제공했던 거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본관 2층에 네. 수석비서관 회의가 진행되는 공간입니다. 여기가 늘 상설로 되어 있어서 수석비서관 회의 내지는 그 소규모의 정상회담도 저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장면만 계속 보면 대통령은 늘 본관에서 근무를 하시고 그래서 숙소인 관저한 거리가 뭐 걸어서 한 5분 안쪽 거리니까 늘 출퇴근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은 저렇게 월요일날 수석비서관 회의, 화요일날 국무회의 주재하는 것 이외에는 대체로 관저로 돌아가서 식사를 했다는 거죠. 지금 뭐 주리장 설명대로 하면 그런 셈이 네. 되는 거고요.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정보나 보좌진들의 접근성이나 뭐 이런 네. 걸 따지면은 그 관저에 아무리 이제 사무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본관에 계실 때하고는 상황이 좀 많이 틀리죠. 자, 이제 대체로 조리장의 얘기는 이제 본관에도 주방이 있고 관저에도 주방이 있기 때문에 과연 식사를 어디서 원하신지를 들어보면 대체로 어디에 머무는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 참으로 조리장에게서 대통령의 그 근무 위치와 시간이 공개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자, 청와대에서 8년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3년 4개월간 대통령의 음식을 준비했던 한상훈 전 조리장, 채널 A 취재팀 그리고 여성동화팀을 만나서 오랜 시간 속 깊은 얘기를 많이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안가에서 정치인들을 만나시라 술도 한잔 하시고 뭐 이른바 저 소주 맥주를 섞은 술도 좀 돌리면서 허심탄회한 얘기를 좀 나누시라는 조언이 뭐 내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기어이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식사했다는 것이 가까이 지켜본 한상훈 전 조리장의 증언입니다. 역시 계속 들어보겠습니다.